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영 강사입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머리가 산발이네요. 화면만 봅시다. 1번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한 것은 우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율정권,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 비교내는 판례가 있긴 있는데, 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는 합헌인 게 있어요. 표현의 자유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한 8문제씩 나눠서 3번을 할 텐데, 뭐 언젠간 나올 지문이지만 이렇게 별말이 없으면은 사설 인터넷 게시판이에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의 확인제는 합헌인 게 있으니까 조심하면 되겠죠. 일단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를 형사처벌한다. 당연히 합헌이고요. 3번이 위험 키워드죠. 인터넷 언론사인데 선거일 전국 1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이나 저수를 무조건 다 게재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 선거랑 상관이 없는 그런 기사나 칼럼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금지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이제 전화라든지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 이런 것들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 그랬죠. 왜냐면 이런 선거 운동은 정치적인 신인이나 돈이 좀 부족한 후보자들한테 되게 좋은 선거 운동인데, 이런 것까지 다 선거 운동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죠? 그래서 3번. 다음 279번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차원에선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비공pon이다. 맞습니다. 2번은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당 등 살포했을 때 우리가 금지하는 게 위헌인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줄여보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인 판례예요. 여기서의 쟁점이 뭐냐면, 이게 표현의 내용을 제한한 것인지 표현의 방법을 제한한 것인지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 표현의 방법이란 말이 없어. 그러면은 내용과 상관없는 중립적 규제라는 게 똑같은 말로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볼 수 있다. 틀렸네요. 얘는 표현의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볼 수 없어요. 내용 중립적 규제라는 건 표현의 방법을 제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국어적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틀렸습니다. 3번에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금지, 이것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해서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이게 로톡 어플리케이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긴급조치 제1호가 여러분들 뭐냐면, 유신헌법에 대해서 말만 하면은 다 이제 우리가 처벌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헌법과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가 좀 표명할 수도 있고 헌법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처벌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가지고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것도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이 안 되는 판례인데,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유신헌법에 대해서 뭐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까지 다 처벌하는 게 헌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도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뭐 곧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계속 1, 2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일 전 186개월이죠.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광고물을 설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 기간이 계속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을 180일이나 긴 기간 동안 현수막 같은 것을, 광고물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요. 거의 그 바깥에 이런 광고물을 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2번. 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 상관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윤리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하는 소개를 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대가 수수 광고 금지 규정인데, 요것이 이 판례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이 2번 지문 보이시죠? 이거
이것도 로톡 사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로톡 관련은 없고 이제 변호사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여러분들 상담을 무료나 부당한 염가 뭐 시간당 3,000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죠. 요거는 헌법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나오네요. 이 어디 있어? 본인 확인 조치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게시판의 본인 확인 조치는 합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에 관련된 게시판 대화방들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보호가 되죠. 틀렸고. 다음에 여러분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은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도 우리가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이제 내신 취지는 뭐냐면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요거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경찰학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죠. 사자는 보호를 안 하죠. 그래서 언론중재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무요원들 아예 정당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허가랑 검열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허가 검열 금지 원칙 이렇게 묶이죠. 사전허가 금지, 사전 검열 금지 원칙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닌데 한 문제가 더 있는데 그렇지 여기 있다. 1번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판례죠. 우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방송 편성에 대해서 특정한 요구를 등에 하는 방법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좀 돈 좀 있고 권력도 있다라는 이유로 방송 편성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 지문에서는 간섭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이게 합헌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간섭을 금지하는 것, 방송 편성에 대해서 간섭 금지하는 것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번 적절한 거 골라야 되니까 일단 아직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무원이 특정 성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헌법 위배되지 않겠죠.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겠죠. 침해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3번이 명예훼손죄죠.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인터넷으로 그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좀 스캔을 떠야 되는데 그 개정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로 한정하는 것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왜냐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소급해가지고 스캔을 뜨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를 풀었습니다. 세 문제 정도를 더 풀어보죠. 자, 우리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직원도 경선운동 할 수 있는데 일체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거는 2번은 잘 읽어야 되죠. 당내 경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당내 경선이 있어요. 이거는 그 정당 대표나 아니면은 예비 후보자 단계죠. 여기서 승리해야지 후보자가 돼가지고 진짜 공직선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적 단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직자를 뽑는 선거와는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하고요. 이 단계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선거 절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선운동이 원칙적으로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인 것은 똑같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 해서 여기가 완화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둘 다 엄격한 심사 기준인 건 맞아요. 네, 둘 다 그렇습니다.
3번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구성원 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도 어느 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군무원이 이런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좀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284번 실명 확인 조치 사건이 인터넷 언론사 선거기간 중 실명 확인도 하도록 조치. 그래서 정치적 익명의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유 조건,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침해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론조사 실시 행위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뭘 물어보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 하려면은 좀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전 검열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니라서 검열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지처분 판례인데 집필 판례네요. 그래서 금지처분인데 집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건 합헌이죠. 틀렸습니다. 집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위헌이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을 하려면 강제수단이 동원돼야 되는데 영업허가 취소나 형벌의 부과 이런 것들이 강제수단에 해당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무섭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어요. 니은과 리을. 4번 답이 이렇게 안 보이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죠. 음란 표현도 보호 영역 내에 있죠. 맞죠? 언론 출판의 보호 영역. 그 다음에 세종시인데 특정 구역 안에서 업소물로 표현할 수 있는 광고 수량을 그 간판을 한 개만 한 거예요. 한 개만. 왜냐면 여러 개 하면은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안 이쁘다 이거죠. 그래서 통일성을 위해서 광고물의 총 수량을 한 개로 제한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것도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죠. 그 다음에 4번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제도 있죠.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죠. 행정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끊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